356쪽으로 넘어가서요. 예, 계속해서 좀 풀어보겠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풀어볼 수는 없고요. 추가된 내용들만 한번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제 그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연금이 있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이 필요 없는 연금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 확정 급여형 연금제도를 구분해 가지고 어제 아마 1교시에 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하여튼 연금과 관련된 문제는 있으면 찾아서 풀어볼게요. 자, 23번. 주식회사 한공은 확정 기여형 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5년에 지급해야 할 기여금은 8,400만 원이고 25년에 이미 지급한 기여금은 7,200만 원인 경우 25년 말 퇴직급여 관련 분계로 오른 것은 이랬군요. 확정 기여형이면요. 이 기여금이라는 게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이거든요. 그걸 전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도에 지급해야 될 비용 처리해야 될 퇴직급여가 8,400만 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7,200만 지급했으므로 미지급 비용을 인식해야 돼요. 1,200만 원만큼은. 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25년 말에 퇴직급여 관련된 분계, 즉 정리분계에서 지급하지 않은 1,200만 원을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하는 분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1,200, 대변에 미지급 비용 1,200, 가번에 회계 처리가 필요한 것이죠. 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는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여금을 보험회사에 불입할 때 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채가 없는 셈이에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 제도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회계 처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 라를 보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여기저기 보이죠? 네, 무조건 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번이다.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보기에 연금, 퇴직연금 얘기가 나오니까.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랬는데요. 1번을 보시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기업은 요런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1번은 맞았다고 봐야 되고 2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는 인식하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인식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확정기여형이 그렇습니다. 아까 이 앞에 문제에서 확정기여형이었잖아요.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 납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요. 퇴직급여로. 그러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인식을 결산 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은 인식해야 돼요. 왜냐? 확정급여형은 불이익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해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2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 4번은 맞았나 볼게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확정 기여형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고 있어요. 3번 맞죠? 4번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이 있다.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예, 25번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26번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관리부 김혜기 씨가 퇴사하여 퇴직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퇴직급여 명세서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단 김혜기 씨 퇴사일 현재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000만 원이며 퇴직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한 내역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퇴직금 지급할 때 이 퇴직급여를 상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김혜계 씨의 퇴직급여는 1,400만 원인데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000만 원만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시키고 모자라는 400은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합니다. 예, 그거를 찾으시면 돼요. 자,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 상계하고 모자라는 것을 비용 처리한 것은 라번에 있습니다. 라번. 그래서 라번이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회계 처리. 라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31번 뭐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31번 하나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1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총계정 원장의 일부와 퇴직급여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어떤 총계정 원장이냐?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총계정 원장입니다. 네, 12월 31일 날 여기 XXX 이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퇴직급여가 12월 31일 날 추가로 충당한 금액이 퇴직급여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요 XX 이 금액을 우리가 알아내면 됩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전기에서 2월 된 금액은 2천만 원 있었네요. 그런데 6월 5일 날 어떤 사람이 퇴직해가지고 650만 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시켰군요. 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결산 전에 얼마 있었을까요? 2천만 원 빼기 650. 1,350만 원의 잔액이 있는 상태예요. 1,350만 원만큼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결산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단기말 퇴직금 추계액은 1,800만 원이랍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두 사람인데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각각 이렇게 되어서 합계가 1,800이에요. 지금 1,350만 원 잔액이 있죠? 얼마를 추가해야 돼요? 1,800이니까 450만 원 추가 설정해야죠? 이 450만 원을 추가 설정하는 것이 아까 그 XX에 들어가야 될 금액이에요. 예,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45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450만 원.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 네, 수익과 비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익과 비용에서 추가된 내용은 거의 없었죠. 3번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 상품 관련 내역입니다. 25년도 매출 원가를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25년도 여기에 있어요. 자, 25년도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 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 저가법이니까 취득원가가 낮죠. 이거를 빼주면 되는 것이죠. 저가법 아시죠? 자, 그런데 지금 기초를 XXX 일어났어요. 그러면 기말 재고액이 기초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자, 근데 전기말 재고액이 취득원가는 200, 순실현 가치는 150입니다. 그러면 저가법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150만 원이 와야 되겠죠? 전기말 상품 재고액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 비교했을 때 150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말 재고액이고요. 그 다음에 25년도는 기초상품 재고액이 이것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 원 더하기 700만 원 하면은 850이죠. 거기서 취득원가 200. 예. 저가법이니까 이걸 빼야죠. 기말 상품 재고액 200을 뺍니다. 예, 그러면 650만 원이다. 답이 3번이 됩니다. 매출 원가는 기초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재고액이니까요. 예, 답이 3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건전 좀 바꿔놨는데. 6번, 이게 359페이지 6번. 같은 문제네요. 같은 문제. 매출 원가. 같은 문제니까 이거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음, 10번 한번 풀어보죠. 359페이지 10번. 다음 중 매출 원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예. 자, 1번.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인가요? 매출 원가인가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2번.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매출 원가일까요? 영업의 비용일까요? 정상 감모도 매출 원가입니다. 3번. 재고자산의 매출 시 운반비. 자, 재고자산이니까 상품이나 제품이죠.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할 때 운반비가 들어갔어요. 매출 원가인가요? 판매 관리비인가요? 영업의 비용인가요? 판매 관리비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매출 원가가 아니니까. 운반비는 판매 관리비예요. 상품 판매 시 운반비. 그 다음에 4번. 재고자산의 매입 애누리와 환출. 자, 매입이니까 우리가 도소매업이면 상품이 매입이죠. 자, 매입 애누리와 매입 환출은 매입 원가에서 차감시키죠. 그 매입 원가가 차감되면 아까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기초에다 매입 원가를 더해가지고 기말 재고액을 빼주는 거니까 차감시키는 거니까 매출 원가에서 차감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판매 관리비다. 11번도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13번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풀어볼까요? 360페이지입니다. 13번.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수익 인식 1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은 대금 회수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네, 장기 할부는요. 만약에 5회에 걸쳐서 대금을 회수한다 그러면은요. 대금 회수 시점으로 우리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그 부가가치세법의 그 개념하고 비슷해요. 예.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네, 용역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도로 건설업 같은 거, 이 건설업이 용역이니까 예, 우리가 수익을 기성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인식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진행 기준입니다. 맞는 거고요. 3번 적성품. 예, 위탁 판매할 때 이제 적성품이라는 게 있죠. 수탁자에게 보낸 상품이 적성품이에요. 자, 적성품은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예,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수익이에요. 수탁자에게 보내는 건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죠. 그다음에 4번 상품권은 고객에게 판매할 때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고객이 물건과 교환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예, 4번 맞는데요. 그럼 옳지 않은 게 이 앞에 뭐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1번이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 1번. 부가가치세법의 그 수익, 저 뭡니까, 그 공급 시기하고 혼동을 해서 제가 1번이 그것과 비슷하면서 이게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자, 장기할부 조건, 우리가 수익 인식 시점은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재화를 할부로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대변의 매출액은 1,000만 원이고요. 이제 차변의 미수금으로 잡는 겁니다. 이 미수금을 몇 번에 나누어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인 시점은 우리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다.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이 아니고 재화를 인도하는 때고 미수금으로 잡았다가 이제 미수금이 없어지면서 이제 보통예금이나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예. 부가가치세법의 그 수익인식 공급 시기하고 제가 약간 혼동을 했습니다. 자, 1번이 여기서는 잘못됐다. 자, 또 수익과 비용에서 예, 우리가 추가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2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61페이지. 자, 수익과 비용에서 21번 문제. 보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자료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매입시 운반비는 판매비 관리비가 아니고 이거는 원가입니다.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예요. 종업원 작업복 구입비는 복리후생비니까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또 세 번째,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예,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금에 해당되는 판매관리비죠.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는 요 가운데 있는 요 두 개가 되겠네요. 13만 원. 네. 20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3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중 자연재해로 유실된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재해로 유실된 금액을 따져보려면은 장부의 재고 금액하고 실제 가서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실제 재고 금액과 장부 금액 간의 차이를 따져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부 재고 자료를 보니까 기초 재고액이 30만 원이고요. 단기 매입한 게 120만 원인데요. 단기 상품 매출액은 100만 원이고 이익률이 20%이면 원가율은 80%이므로 상품의 매출 원가는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품의 장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상품이 기초가 30만 원 차변이죠. 매입액이 120만 원 차변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80만 원, 매출 원가는 대변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기말 재고액입니다. 여기가 그쵸? 그러면 차변의 합계가 150만 원이고요. 대변의 합계도 15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기말 재고액은 70만 원이 재고액입니다. 그래야 150이 되죠. 자, 그래서 요 장부의 재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게 만약에 재고 자산이 상품이라고 가정하고서 재고액을 계산했더니 70만 원이 기말 여기 이게 재고액.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밑에 재발생 후 재고 자산의 실사 결과 기말 상품 재고 창고를 가서 결과 60만 원이 조사가 되었어. 그러면 10만 원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유실된 금액은 1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답이 1번이다. 실제 재고 조사한 것과 장부 재고를 비교해서 따져보면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어, 363페이지에 있는 2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9번. 자, 주식회사 한공은 24년 12월 31일 현재 장부 금액이 256만 원인 기계장치를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그 상태죠. 그래서 장부 금액이 256만 원 기계장치를 25년 7월 1일에 200만 원에 처분하면서 2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작년 말에 처분하면서 200만 원에 처분했으면은 56만 원의 처분 손실이 났겠죠? 200만 원이 처분 금액이고 장부 금액이 예. 자, 1번. 요게 처분 금액, 2번. 이게 지금 장부 금액이니까
24년 12월 말일 시점에 처분했다면은 56만 원만큼 처분 손실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20만 원 처분 손실이 발생했답니다. 언제? 25년 7월 1일 날 처분할 때. 그러면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처분했잖아요. 이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공이 25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이냐? 자, 처분 시점까지 6개월분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6개월. 예, 그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에 처분했다면 56만 원 손실이 났을 텐데 20만 원만 손실이 났다고 하니 36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됐다는 거죠. 그 36만 원만큼 6개월치 감가상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이 22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6만 원. 36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은 장부 금액이 226만 원, 220만 원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220만 원과 여기 처분 금액 200만 원을 비교해서 우리가 2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계산하니 되는 겁니다. 31번 363페이지에 3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관련 거래 내용입니다. 25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어요. 25년도. 자, 이게 좀 복잡한 게 25년 1월 1일 날 2천만 원의 취득을 했는데요. 7월 1일 날 540만 원의 자본적 지출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6개월치 25년 12월 말 거는 이 540만 원의 자본적 지출을 반영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돼요.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있을 때는. 그래서 복잡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 있기 전 6월 달까지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조건으로. 자, 2천만 원에 취득했고요.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치가 나오죠. 그러면 1년에 400만 원이죠. 1년에 400인데 6개월치만 하니까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이렇게 200만 원만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 기계장치의 취득,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조정해야 돼요. 어떻게 조정하느냐? 감가상각 조건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자, 6월 말까지 요 200만 원을 감가상각하고 나면 장부 금액이 1,800이 되죠. 그런데 1,800에다가 자본적 지출이 540이 추가되게 됩니다. 기계에다가 자본적 지출에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기계의 취득원가에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540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더하면은 2,340만 원이 됩니다. 자, 2,340만 원으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조정이 됐고 또 이 내용 연수를 고쳐야 되는데 6개월치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내용 연수는 이제 4개월 반, 4.5년이 됩니다. 내용 연수 4.5. 그래서 하반기 요때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돼야 돼요.
2,400만 원 나누기 4.5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340만 원 나누기 5년, 아니요, 5가 아니고 4.5. 520만 원인데 이게 절반이죠. 6개월이니까 다시 나누기 2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나누기 2는 6개월치를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나눠줘야 돼요. 그랬더니 260만 원이 나오는군요.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의 감가상각비예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2,340만 원 나누기 4.5 나누기 2. 네, 260만 원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00만 원, 하반기에 260만 원. 그래서 25년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46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에 있네요. 460만 원.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AT 2급에서는 감가상각하는 문제를 이론으로 낼 때 이렇게 중간에 자본적 지출을 넣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주십니다. 아, 문제들이 너무 복잡해 보여가지고. 자, 조금 간단해 보이는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365페이지 42번 한번 해볼까요? 예, 365페이지 42번. 뭐,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 앞에 있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는 내지 않습니다. 자, 42번 정도의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결산정리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한공의 당기순이익은 45만 원이다. 결산정리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결산정리 사항을 요걸 누락했다는 거예요. 요걸 누락했으니까 이걸 반영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고쳐봐라 이겁니다. 현재 당기순이익이 45만 원인데 그래서 FAT 1급에서는 이 반영해야 될 걸 한 2개 반 내고 TAT 2급은 한 3개를 내는 거예요. 하나 더. 지금 3가지를 내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반영해야 될 거 임대료 미수 2만 원. 자, 임대료 미수니까 임대료 수익을 예상해 줘야죠. 자,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당기순이익에 더해 줘야 되는 거고요. 즉 수익을 예상하니까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이거죠. 더하기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더해 줘야 된다. 두 번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미계상. 감가상각비 판매원리비잖아요. 이걸 계상해 줘야 되니까 비용을 예상해 줘야죠. 비용을 예상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죠. 마이너스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세 번째, 선급보험료를 비용으로 계상했다. 선급보험료를 비용 계상했다. 그러면 이건 비용을 줄여가지고 선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잡아야죠.
자, 비용을 이연시키는 거니까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합니다. 비용의 이연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판단만 잘해주면 예,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플러스가 6만 원이고 마이너스가 3만 원이니까 플러스 3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48만 원이 된다 이거죠. 45만 원 더하기 3만 원 하게 되면은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되고. 45번. 네, 366페이지 45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말 상품에 대한 자료입니다.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재고자산의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랬어요. 자, 재고자산의 수량이 3,000개인데요. 3,000개. 자, 단위당 가격이 취득은 700원에 했는데 요 두 개를 가지고 순실현 가치를 계산해야죠. 추정 판매 가격이 공정가치예요. 공정가치 1,000만 원에 추정 판매 비용을 뺀 것을 우리가 순실현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실현 가치는 800원이 되는군요. 이 800원과 장부금액, 취득금액 700원을 비교해서 어느 걸 적용하죠? 재고자산은 평가할 때 저가법, 낮은 걸 적용합니다. 700원을 적용해야 돼요. 낮은 게 700원이니까. 그래서 3,000개 곱하기 700원이 재고 금액이 됩니다. 37은 21, 답은 2번, 210만 원이다 이거예요. 800원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700원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래서 3,000개 곱하기 700원 이렇게 계산하면 2번 21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결산 관련된 문제인데요. 뭐 결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TAT 2급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복잡스럽게는 안 내요. 데이터가 너무 많이 주니까. 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회계 변경과 오류 여기 추가된 부분이잖아요. 예, 여기에 관련된 거 아, 회계 변경과 오류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한 문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풀어봅시다.